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10월 1일은 우리의 이제 국군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때 우리가 한참 밀리다가 38선을 돌파한 날이 이제 10월 1일인데 그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정한 날이 바로 국군의 날입니다. 즉, 조국의 통일을 꿈꿨다는 그 첫 번째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게요. 대통령께서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이제 강조하셨죠. 물론 뭐 저의 이런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가치에서도 자주 국방과 안보가 있습니다. 100% 저도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선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또한 제 체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자주 국방과 안보의 가치를 미국에서 시식으로 의존이란, 미국의 의존을 벗어나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 번째, 에너지 독립을 꿈꿀 수 있는 건지, 두 번째, 뭐 우리 인구 5,200만이기 때문에 식량의 독립을 우리가 생산 공급이 가능한 건지,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주변국의 어떤 이런 이 강대국들하고 우리가 진짜 전쟁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번째,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원자재를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생산 공급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게요. 뭐 복잡한 이런 문제를,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때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원교 근공의 어떤 지혜와 그다음 이제 EEJ라는 그 이제 두 개의 전략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요. 우리가 작전권을 그러면은 뭐 두 개로 나누죠. 백시와 전시 가지고 나누는데, 뭐 백시는 뭐 알다시피 김일성 정권 때 이제 회수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한테 남아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걸 아직 뭐 굳이 우리가 지금 회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 게, 현대전에서는 이게 전쟁에 있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첨단화된 무기가 보유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지위가 책에 써 있는 그 국가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아직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방을 자주 국방이라는 것 대 가지고 광의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군대 요것만 모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게요. 뭐 아직 이렇게 지금 이제 끝나지 않은 그 1950년 6.25 전쟁은 뭐 한마디로 뭐 이데올로기 충돌 전쟁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이제 뭐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사회주의 이런 국가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뭐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간의 전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그 뭐 남북의 전쟁이 아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데올로기의 이런 대입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뭐 러시아도 거의 뭐 사회주의 이런 국가와 거의 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거대 사회주의가 우리 북쪽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뭐 작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회주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주변국의 어떤 그 이념 대입이 진짜 완전히 종결되는 날, 그때 우리가 자주국방 시켜도 제가 봤을 때는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뭐 자주국방까지는, 완전 자주국방까지는 시간 좀 걸린다 봐야 되겠죠, 이게요. 과거 우리가 해방했을 때는 거의 0%의 자주국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90%의 자주국방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건 실제 우리가 뭐 실현되었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는 EJ의 전략으로 그 남지만은 사회주의를 막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저는 뭐 크게 틀릴 거라고 봐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 유럽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 딱 보면은 병참의 중요성, 이건 솔직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장기전을 가게 되면은 군수 지원이 없다 그러면은 전쟁은 이거 피한다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뭐 4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요. 이런 제2 전략으로 그럼 미군한테 전식 작전을 딱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겠죠, 이게.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걸 강타당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와 경참 역할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는 진짜 큰 전략이라는 거죠, 그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 3 조에 보게 되면은 영토 조항이 나옵니다. 그 영토 조항을 또 읽어보게 되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게요. 그는 왜 있겠습니까?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겠죠, 이게요. 그것이 주 목적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북이 서로 대치 중인 그 현재 상태에 있고 머지않아 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딱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국경선, 영토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되겠죠. 그럼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맞닿는 그런 경계선을 가진다는 거겠죠, 그게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에 있어서 이제 휴전 상태가 자주 국방이냐, 아니면은 진짜 통일됐을 때에 중국과 러시아를 진짜 경계를 둔 이게 하나의 자주 국방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정의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게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담화 중에 우리가 뭐 세계 뭐 5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핵은 빼고, 그게 문제란 거죠. 우리가 어디 뭐 아프리카하고 싸움합니까? 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세계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국, 우리가 주변국에서 뭐 톱입니까? 아니잖아요. 꼴찌 아닙니까? 거의 뭐 북으로는 다 뭐 핵을 가지고 있고, 뭐 남으로는 우리보다 땅이 한 3.8배 크고 인구가 막 1억 2천인 일본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만 보고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세계 5위 뭐 군사 대국이다, 뭐 이런 표현은 뭐 하나의 뭐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걸 듣고 있는 미국은 실소를 뭐 금하지 않겠죠. 말 그대로 비운다는 겁니다, 이런 게 가지고. 뭐 우리가 뭐 K 방산을 해가지고 뭐 중동이나 폴란드에 뭐 이런 뭐 첨단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다.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고무적이고 기분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KF-21 뭐 비행기 뭐 4.5세대 이상으로 간다,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잖아요. 그 엔진을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란 거잖아요, 그게. 그 기술 독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 5위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 우리가 국방만큼은 미국과 동맹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동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 떠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과의 어떤 대치 상태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의 말에는 항상 발동을 이런 게 숨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런 발톱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이걸 드러내 가지고 아직 야무지도 않고 이런 걸 뭐 보여줘봤자 그냥 뭐 새끼 호랑이 박도 되겠어요, 그게. 더더군다나 뭐 물론 뭐 그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에 제 이해를 가는 게 지금 뭐 미국의 이런 깡패짓 같은 이런 뭐 관세 협상에서 우리 국민 모두 다 지금 현재 좀 억울하죠. 그렇지만 뭐 정부가 그래도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첨단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뭔가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 자세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기만민족의 특성을 경제 분야가 잘 투입시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00% 저도 뭐 박수를 보내고 있고 한데, 그런데 이 국방 부분만큼은 진짜 우리가 발톱을 딱 숨기고
세계를 좀 내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조금 길을 수 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에너지의 어떤 생산 공급을 100% 다 독립 가능한지, 그다음째 식량, 그다음에 주변 국가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은요. 그럼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 영토는 압록강에서 백두산을 잇고 두만강까지라는 것, 우리는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게요. 오늘도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